안녕하세요. 노트 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트 1페이지 보게 되면 노트입니다. 노트 1페이지. 자, 부동산 공법에 크게 6개 법이 있습니다. 1번 법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건가, 국토 이용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법인데 12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 신도시죠.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정한 법인데 6문제 나오고요.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기존에 있던 구도시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법인데 거기도 6문제.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정하는데 7문제. 주택법은 주택만, 쉽게 아파트 생각하죠.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급하고 관리하는 그런 절차를 정하는데 7문제 나오고, 농지법은 우리나라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보존하는가 그 절차를 정하는데 2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40문제인데 실력으로 24문제를 맞힌다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개 법을 묶어가지고 편의상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넘겨보면 2페이지 해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란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정착물을 부동산인데 토지 그러면 땅 종류는 몇 가지요? 21가지. 정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죠. 건축물 종류는 29가지. 그럼 기억합시다. 토지의 종류가 21가지고 건축물 종류가 29가지인데 21가지 땅에다가 29가지를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는데 그 규제를 왜 하는가 묻게 되면 국토가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자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다 규제를 가하는 법, 그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최고 이념은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래서 법 목적을 모르면 그냥 뭐라 그래요? 공공복리 증진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통과하고요. 2번은 좀 더 설명합니다. 3번 법체계는 11, 12, 1, 2월 달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법체계가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법체계 궁금한 분들은 12, 12, 11, 12 그리고 1, 2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3월 달에 처음 하는 분들은 반드시 11월, 12월을 듣든가 1, 2 듣든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1, 2 듣는 게 좋습니다. 그가 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 시작합니다. 법체계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설명을 않고 넘어갑니다. 4번 행정조직인데 행정조직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인데 중앙행정 그러면 중앙 각 부죠, 각 부. 우리는 중앙행정기관에 전부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종시가 있죠. 그래서 말하는 중앙행정이고 각 부를 생각하고, 지방행정은 지방행정 두 가지죠.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 강원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고 원주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5번 행정조직의 계층구조에 관한 사항인데 5번이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5번을 이해 못한 분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자 중앙행정조직이 있고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각 부가 있고 밑에 뭐가 있다고요? 지방행정조직인데 지방에는 크게 두 가지, 지방에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광역 밑에 기초자치단체 구분하는데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 상식으로 해야 됩니다. 상식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특별시.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습니다. 구. 특별시 밑에 구 있어요. 두 번째 광역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고 군이 있어요. 구도 있고 군. 인천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강하, 군, 옹진,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광역자치단체 업무도 해야 되고 기초자치 업무도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광역자치단체 업무하고 기초자치 업무 동시에 다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가 있으면 강원도, 경기도 도가 있어요.
도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가 있고 군이 있습니다. 원주시가 있고 홍천군이 있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 이걸 보고 줄여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면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들하고 밑에 있는 애를 갖다 우리가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가장 기본 개념 상식으로 알아놔야 되고, 자, 도 밑에 있는 시입니다. 도 밑에 있는 시가 자 인구로 따져가지고 우리 인구 50만이죠. 인구 50만 기준해가지고 50만 미만 되는 시는 그냥 시입니다. 50만 미만 되는 시는 그냥 시고 50만 이상 되는 시 이거는 그냥 시가 아니고 대도시입니다. 수업 시간에 대도시란 이 단어가 매주 나오죠. 도대체 대도시가 뭔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대도시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중에서 인구 몇만이요? 50만 이상 되는 시를 보고 대도시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게 대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반드시 알아놔야 되고 반드시 알아놓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밑에 이제 5번 밑에 그 대도시 시장 개념 잡아줬고요. 그 밑에 참고 도시의 범위죠. 도시. 그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돼요. 도시. 어디가 도시냐? 하나의 도시나.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을 생각합니까? 강남을 생각합니까? 서울 그러지. 강남 생각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강남은 도시가 아니고 뭐가 도시요? 서울.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말할 때 그 도시요. 그 도시. 원주가 크다고 생각해요? 서울이 크다고 생각해요? 서울이죠. 그러면 원주도 하나의 도시고 서울도 하나의 도시라는 얘기요. 거기서 말하는 도시가 어딘가?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 도시입니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의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봐보세요. 특별시가 도시가 되니까 여기는 구는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광역시가 도시니까 밑에 있는 구도 안 되고 이 군도 안 되는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그 자체가 도시고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이 도시니까 도는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 좀 빨리빨리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6번 권한자인데 공법에다 잡고 이거 누가 하는가? 누가 이게 권한자인데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는 자 이제 공법 시간에 국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국가라는 말을 안 쓰고 국가를 쓸 때는 항상 무슨 장관입니다. 무슨 장관. 그러니까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가는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데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농지관리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고 바닷가를 나타내는 국가는 누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고. 그래서 무슨 장관이라고 하면 이 장관을 뭐 뜻한다? 국가를 뜻한다. 그 해석을 빨리 해야 돼요. 국가를 뜻한다 해석해야 되고. 그 밑에 2번 시도지사는 간단하죠. 광역자치단체장이고 3번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장이고 거기까지만 나오면 공부하기 참 편해요. 그 밑에부터 문제입니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어떻게 뭉치는가 잘 봐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군구 이렇게 뭉쳤네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우리가 건축 허가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건축 허가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건축 허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그러면 얘 둘은 광역이고 얘는 기초인데 어떻게 조합이 이렇게 됐냐? 결론은 이 얘기죠. 이 밑에 누가 얘들이 해야 되는데 얘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기초 업무를 봐야 되니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5명이 동시에 뭉쳐 나오면 얘들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 해석을 빨리 해야 되고 5번 보면 5번은 시도 대도시입니다. 5번 시도 대도 이거죠. 여기 있는 시도하고 여기 있는 시도하고 여기 있는 대도시 있겠네. 이렇게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원래는 누구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 이 권한은 시도지사 권한인데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인데 이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이 대도시 시장한테는 도지사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도지사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도시만 된다 그러면 대도시가 되면 원주시장은 강원도지사가 한마디 하면 말 잘 들어요. 뭐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잘 들어요.
근데 저기 창원시장은 경남도지사가 뭐라고 말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가지고 같이 앵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금 거기 가게 되면 지금은 둘이 사이가 좋아졌는데 노번랜드 때문에 노번랜드를 하니 많이 창원 노번랜드 유명하거든요. 지금 노번랜드 만들어가지고 창원은 거기 가게 되면 경남도지사하고 창원시장하고 이름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는 사람이요. 여기서도 두 분 다 엄청 유명한 사람이요. 여기서도 당 대표한 사람이고 여기도 똑같이 당 대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 대표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도지사고 한 사람은 시장 하다 보니까 서로 누구한테 사실 꿀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때 내가 대표할 때는 내가 위였고 내가 대표할 때는 내가 위였는데 둘 다 거기까지 하다 내려가다 보니까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됐고 여기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는 기분 나쁘니까 창원시가 인구가 지금 인구가 한 110만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창원시에서 나 광역시 만들 거야. 더 이상 밑에 있기 싫으니까 나 뭐 만든다고 광역시 만든다고 광역시 만들어야 돼. 연판장을 돌리니까 창원 시민 70만 넘는 사람이 사인을 다 했어. 여기다가 어쩌자고 광역시 만들자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광역시 만든다 이 기대감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땅값이. 그러니까 대도시가 되면 어쩐다니까 말 안 듣는다니까 이제. 왜요 그러면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대도시시장한테는 대도시시장이 공법 시간에 대도시시장이 도지사 찾아가는 거 끝까지 딱 2번 나요. 2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어디서 나오냐? 도시기본계. 대도시시장이 도시기본계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받습니다. 하나 더 주택법 시간에 아직 안 배웠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요. 대도시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만들면 도지사 찾아갑니다. 승인해 주세요. 2번 말고는 도지사 안 찾아갑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직접 다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도시는 도지사급이다. 그 해석을 해야 돼요. 대도시는 도지사급이다. 그럼 우리도 빨리 뭘 만들어야 돼요? 대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대도시를. 지금 인구 몇만 됐습니까? 35만입니까? 그러면 우리부터 설선수범해가지고 얘를 둘씩만 더 납시다. 50만만 만들면 50만 만들면 도시 대단해진 것은 파고가 막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시, 도, 대도시 그렇게 쓰면은 원래는 시도지사 권한이었는데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는 대도시라고 해가지고 권한을 갖다 도지사한테 타치 안 받고 직접 한다. 그래서 시도 대도시입니다. 시도 대도시. 셋이 곧잘 나와요. 곧잘 시도 대도시. 그리고 밑에 이제 6번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 6명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는 국장, 이때는 시도지사, 이때는 시군구. 어디 가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어디 가면 시도, 대도시. 또 어디 가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수. 그 조합이 뭔가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노트 4페이지입니다. 국토계획법입니다. 책으로 가게 되면 책 팔아 봅시다. 책은 몇 페이지인가? 책은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자, 국토계획법은 이 목차를 좀 몇 번 쓰는 게 좋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입니다. 우리 시험엔 12문제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가지고 사주합니다. 사주하고 12문제 나오면 사주간 어렵고 쉽고 따라서 무조건 국토계획법은 8문제를 맞춰야 되고 우리가 합격하고 이제 중개할 때 특히 땅 하려면 땅입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했습니다. 땅 중개를 해야 되겠어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너무 많아요. 땅 하고 싶은데 무슨 공부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국토계획법이 쉽게 말해서 땅 공부입니다. 땅 공부. 토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국토계획법을 해야 돼요. 국토계획법 알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는 한 거예요. 여기에다 나는 뭐 하고 싶은데요? 땅 중에서 무슨 땅 하고 싶고요? 농지. 그러면 국토계획법 플러스 뭘 해야 돼요? 농지법. 산 하고 싶은데 그러면 국토계획법 플러스 산지관리법. 신도시 안에서 국토계획법 플러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다 그러면 국토계획법 말고 개특법이래요. 개특법. 그런 식으로 항상 토지에 있어서는 얘가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8문제를 갖다가 사주 투자한다. 8문제 사주 투자한 것은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이 6문제 나오는데 1조, 도정법 6문제 나오는데 1조, 주택법 7문제 나오는데 1조, 국토계획법 12문제 나오는데 4조. 국토계획법이 안 되면 토지에 대해서 도대체 할 수가 없고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니까 국토계획법은 흐름을 여러분들이 목차를 몇 번 써가지고 흐름을 쫙 깨고 있는 게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국토계획법 총설, 총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설은 뭐 배웁니까? 영어. 이 법의 목적하고 영어 배우는데 목적은 몰라도 괜찮아요. 공공복리 증진이요. 영어는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다 나옵니다. 영어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때그때 괜찮고 1장 총설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 2장 보면 2장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관한 생각해가지고 계획에는 크게 몇 가지 계획이 있는가? 첫 번째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 광역 도시계획 밑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면 도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읽는 방법부터 도시 기본계획. 그 밑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도시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오늘 저 얼굴 처음 본 사람 있습니까? 솔직하게 저 얼굴 처음 본 사람 있어요? 저 처음 아닙니까? 두 번째? 처음 본 사람 처음입니까? 그러면 자 우리 책 펴가지고 어디 보냐 그러면 23페이지 영어 있죠 영어? 일단 책 펴봐 23페이지 펴면 박스에 영어 있죠? 자 1번 다른 사람 조용하고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한글 안가 모르는가 알아야 돼요. 이 한글 못 읽으면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자 1번 읽어봐요. 뭡니까? 아니 말 말고 그 명칭만 예. 2번은요? 3번은요? 4번은요? 잘 들었죠? 거기까지 이제 자 봐요 이제 그렇게 읽었죠? 자 여기 전문가가 읽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분은 저거 이제 안면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좀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 하니까 전문가는 뭘 하겠는가 다른 사람 조용하고 자 1번 읽어보세요. 광역도시계획 2번은요? 도시공계획 3번은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내가 버벅대죠. 아니 세상에 그 책을 읽는 게 이렇게 버벅대냐고. 저는 자식이 딱딱 있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제대로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처음 온 분은 몰라서 그렇게 읽었다 하고 앞전에 공부했던 분은 그렇게 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1번은 광역 도시계획이고 2번은 뭡니까? 도시계획. 그 군자 붙이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수업 처음 듣는 분들 잘 들으라고. 도시군계획 이름을 그냥 도시계획. 3번은 뭐고요? 도시기본계획. 4번은 도시관리계획.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합격하고 중개업이 안 돼요. 중개업이. 항상 우리는 나중에 찾아가지고 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가지고 나중에 업합니다.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요. 이 실력 가지고는 절대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에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를 찾아야 돼요? 조례. 원주시에서만 쓰는 법 그걸 배워야 돼요. 그 조례를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만든 조례하고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원주 넘어가면 횡성군에서 만든 조례하고 명칭이 달라요. 명칭이 원주는 뭐라고? 도시계획조례. 횡성은 뭐라고요? 군계획조례. 그걸 모르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이걸 갖다. 그래서 명칭부터 배워야 되니까 일단은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평소에는 절대 군 쓰면 안 돼요. 군 읽으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 보세요. 도시기본계획, 여기는 도시관리계획. 자꾸 이렇게 도시 나오는데 어디가 도시입니까? 아까 했죠. 도시란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이게 도시입니다. 이게 하나의 도시요. 하나의 도시인데 여기까지 끊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군은 성격이 절대 도시가 아니요. 군은 성격이 비도시, 시골이요. 시골. 군에서 계획을 만들면 뭘 하겠냐? 도시라는 말 쓰지 말고 군에서 만들면 그때는 도시를 지우고 뭐라고 한다 그때는 군기본계획, 그때는 군관리계획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읽을 때는 군자를 아예 무시하라고 군을. 군민들한테 미안하지만 혹시 군민 있나요? 아무도 없네. 다행이네요. 군민이 없으니까 평소에 읽을 때 뭐라고?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이렇게 읽고 군민들은 어쩌라고? 도시 떼고 우리는 뭐라고? 군기본계, 군관리계 그런 식으로 읽어놔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군에서는 군계획조례 그렇게 해서 그 조례를 찾아야만 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 게 좀 알아놓고요. 이렇게 해서 2장이 계획이 있고 자 그러면 3장입니다. 3장. 이게 2장을 배우면서 도시가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이게 도시입니다. 이거 다 더하면 뭡니까? 다 더하면 전국입니다. 전국. 결론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는 이런 계획이 어쩐다고?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땅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은 단 하나도 없다고. 왜요? 이미 국가에서 계획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계획 위에서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계획을 쫙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토지 이렇게 쓴다.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3장에서 개발 배우는데 왜 개발을 배웁니까? 보전을 안 배우고 왜 개발을 배우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이에요. 규제법.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인데 그러면 부동산에다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규제를 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규제합니까? 그게 개발행위입니다.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규제해도 개발행위는 규제해도 보전행위는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인가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 말은 국가가 무엇을 규제하겠다? 개발을 규제하겠다. 그럼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냐 이걸 국가가 먼저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 어쩌라고요? 규제하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배웁니까 하면 개발행위를 배웁니다. 개발행위. 이런 행위가 개발행위입니다라고 개발행위 배우는데 개발행위는 처음 들었던 앞전에 했던 어차피 암기할 거니까 첫 글자 따서 뭡니까? 건, 물, 토 이걸 보고 개발행위랍니다. 건물, 토. 건축물, 건축, 물건 적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몰라도 이거 다니는 거예요. 건물, 토. 어차피 셋째 주 가면 배웁니다. 건물, 토 하고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원래 우리는 개발행위 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 마라. 국토가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하지 마.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만 국가 찾아가서 허가를 받으면 돼. 허가. 국가가 허가를 해주면 하지 마라는 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세 번째 이런 개발행위를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자꾸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요. 개발하면 사람이 가죠. 사람이 가다 보니까 도로가 필요하죠. 학교가 필요하죠. 주차장이 필요하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반시설 그래요.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할 때 어떻게 설치할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세 가지를 딱 배우는 거예요. 세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배우면 네 번째는 이 국토계획법은 토지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땅입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고 잡아주는 게 국토계획법이고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뭔데? 건축법인데 건축물 중에서 주로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는 건 무슨 법이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그래서 원주에서 어디 혁신도시나 지역도시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되면 무슨 법이 가냐 그러면 주택법이 거기를 찾아가요. 주택법이 찾아가서 여기가 주택 투기가 성행하냐? 그럼 거기를 뭐라고 딱 지정해요? 뭐라고 지정한답니까? 배운 지 일주일 됐네. 근데 일주일이 한 달이네. 앞전 달이니까. 뭐 지정해요? 투기 과열지구. 또 뭐 지정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우리 이는 몇 명 안 돼가 얼굴 보면은 지금 얼굴 보면은 저거 몇 번 본지 다 알아요. 두 번째죠. 안본 것 같아도 첫 번째고 제가 다 여기서 보게 되면 괜히 안 배운 척 해봤자 안 돼요. 알고 있으니까 눈 마주치면 빨리빨리 대답하는 게 편하지. 괜히 모른 척 이러고 있어봤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택에 대해서 투기가 발생한다고 하면 주택법이 가는데 토지에 대해서 투기 발생하면 국토계획법. 그래서 전국 토지 중에서 투기제한 거래가 성행한다, 지가 급등한다, 그럴 우려가 있으면 가뜩이나 국토가 작은데 투기 목적으로 쓰면 안 되죠. 투기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지. 그래서 그런 데다 뭐 하나 있다. 우리가 거래 제한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한에 관한 생애가 이게 거래 제한인데 그런 적을 국가는 뭐로 정해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이제 토지 거래하려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네 투기꾼인가 아닌가 심사하겠다고. 투기꾼이 아닌 사람만 거래하라고 허가해 준다. 그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여기도 허가받기 위한 절차 등 배우고 세 번째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우리는 누구한테? 원주시장한테 허가 신청 딱 하면 원주시장이 딱 생각하다 그래 그 땅은 내가 먼저 산다 이런 제도 내가 먼저 살게 네 어차피 팔 거니까 너는 팔면 되잖아 내가 먼저 산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제도 뭡니까? 선매입니다. 선매 즉 국가가 그 땅을 딱 봤을 때 이 땅은 개인이 쓰는 것보다 국가기관이 쓰는 게 낫겠다 그러면 선매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제5장 가면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는가 하면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든다. 시범도시. 저는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앞전 얘기했죠. 우리나라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1호. 정보통신 시범도시 1호 어딜까요? 그럼 이게 원주 치악산 밑에 두 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무슨 마을이라고 그게? 정부와 마을. 뭐 정부와 마을인데 그 마을 이름이 황돈리? 시간 좀 있나요? 시간 좀 있나요? 한번 가봅시다, 둘이.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 한번 보고 그게 시범도시 1호 우리나라 시범도시 1호 정보통신에 대한 시범도시 1호 두 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만든다고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든다.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봐보기 궁금하니까 우리가 넷째 주 수업하니까 그 전에 한번 가봅시다. 시간 내가지고 갔다 와서 제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시범도시. 두 번째 남의 땅에 들어가는 거. 남의 땅이 뭡니까?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타인 토지 출입 들어가는 절차.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이런 내용 배우고 세 번째 행정청이 어디 행정청이요?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청입니다.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국민들한테 먼저 권리구제 차원에서 청문,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와서 변명을 하고 변명이 타당 어쩌겠다고 정상 첨삭하겠다.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니까 이 목차는 반드시 목차는 집에서 몇 번 써가지고 목차 익혀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23페이지 가게 되면 23페이지 1번 목적인데 국토계획법 목적은 안 나와요. 그냥 공공복리 증지입니다. 그럼 밑에 2번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인데 용어에서 1번 광역도시계, 2번 도시계, 3번 도시기본계, 4번 도시관리계, 5번 지구단위계 넘겨보게 되면 넘기면 안 돼. 6번도 있는데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그리고 15번 보면 국가계획 그래서 부동산법은 계획법이다 이런 말 계획법 계획이 총 7개 있어 7개 그럼 7개 계획을 먼저 살펴보고 7개 계획을 먼저 살펴보는데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하면 노트 5페이지 보면서 노트 5페이지 보면서 이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노트에 자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 국토를 갖다 거기 보면 이렇게 사각으로 딱 그려놓고 사각으로 그려놓고 이 사각을 갖다가 하나하나의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각박스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도시 그러면 특별시도 있고 두 번째 광역시도 있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시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의 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원주시장이 행성군수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내가 관리하게 된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든 게 가장 좋은 도시가 될까?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 수가 없어요. 1년, 2년 내 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바라봅니다. 20년을 바라봅니다. 20년.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됐으면 쓰겠다 하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드는데 이 계획이 도시를 만들 때 기초하고 근본이 된다 해서 우리는 도시 기본계획이다. 물론 군으로 가게 되면 군 기본계획입니다. 앞으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게 되면 원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게 되면 뭐를 보세요?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오늘까지만 설명하고 5월달부터는 도시기본계획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도시기본계획 백날 떠들어봤자 광역도시계 기본계획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우리 시험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일단은 먼저 시험이고 우리는 일단은 먼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고 실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합격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실무해야 돼요. 합격을 했는데 실무를 못하게 되면 합격을 했는데 실무를 못한다는 것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한 학생이 서울 가게 되면 거기 노량진 옆에 대방인데 압니까? 대방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다녀서 합격했습니다. 인천에 가가지고 인천에 자기가 상가 분양받은 게 있어요. 1층 상가. 얼마 좋아요. 분양받아가지고 거기다 중개사무소 오픈을 딱 했어. 자기 거니까. 돈도 안 들죠. 그리고 2주 동안 문 잠궈 놓은 거예요. 자기는 출근해서 사무실 들어가 있고 불 꺼놓고 문 잠궈 놓고 이러고 있는 혼자서. 왜요? 손님이 들어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간판 다 달아놓고 출근해놓고 무서워서 불 꺼놓고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물어볼까 봐서.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모르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난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장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뭘 했어요? 합격은 했어요. 실무해야 되겠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 왜? 얘가 와서 물어볼 것 같으니까. 물어보면 말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시험도 시험이지만 합격하거나 결론을 뭐라고요? 실무로 가야 된다. 일단은 급한 대로 뭘 해야 되고 시험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실무할 거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된다. 다 잡아서 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원주라는 도시에서 원주가 이만한데 자, 내 섹터는 여기입니다. 여기. 내 주 무대는 여기에요. 여기. 내 나와버리는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나는 열심히 업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땅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 갑이라는 투자자가 와가지고 원주 괜찮은 땅 좀 사주세요. 여기 설명했더니 얘는 여기를 보고 있는 게 여기를. 내가 여기 설명하면 듣는 척하다 사장님 근데 이쪽은 어때요? 그쪽 별 볼일 없다니까 여기 보라니까 여기. 또 보는 척하다 이쪽은 어때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좀 듣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눈을 어떻게 해서 이 눈을 갖다가 이쪽 지도 찢어볼까요? 거짓말하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눈을 갖다가 이쪽으로 돌리게끔 할까요? 그때 필요한 게 기본계예요. 원주시 전체를 보면서 설명해야 돼요. 왜 여기보다 여기가 좋은가? 왜 여기보다 여기가 좋은가? 이 사람이 원주시 기본계획까지는 안 보고 왔을 거 아닙니까? 솔직히 원주시 기본계획 본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단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서울 사람이 원주시 기본계획 보고 왔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단지 여기 정보 몇 개는 들었겠지. 몇 개 듣고 왔대요? 3개 듣고 왔대요. 그럼 우리가 몇 개? 50개를 알려주랄게. 이쪽 정보 50개. 여기 개발 계획이 3개 있으면 이쪽 몇 개 있다고? 50개 있다고. 어디 사겠네? 여기 사겠네. 그러면 50개 있다는 거 어떻게 알려줄 거냐고. 얘보다 얘가 좋다는 걸. 설령 여기가 좋더라도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여기가 더 낫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거짓말 못해. 그럼 이혼 못해요. 선의의 거짓말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해서 여기가 좋다는 걸 알려줄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원주시 기본계획을 봐야 돼. 원주시 기본계획.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여태까지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베스트인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이 기본계획이 시중에서 판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기본계획이 상위가 될 겁니다. 성경책보다는. 기본계획 시중에서 판매만 한다 그러면. 근데 시중에서 판매합니까? 아니요. 기본계획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전부 다
모든 게 우리나라는 이 푸가 부동산 쪽으로 편중이 돼가지고 부동산에서 개발한다. 없는 돈도 내서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들어서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아요. 한 사람이 문자를 딱 했는데 교수님 이 땅을 좀 살려고 하는데 100평 살려고 하는데 100평 살려고 하는데 1억 3,500입니다.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딱 보내니까 집원을 딱 보내는 거예요. 김천시 무슨 동 몇 번지. 그리고 딱 보내니까 제가 뭐라 했는가? 아니 이런 질문을 하려면 본인은 어디 사는 사람이고 자기 이름 정도는 써서 다시 하라고. 빨리 이름이 누군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그 얘기부터 다시 해보라고. 김해 삽니다. 김해. 나는 김해 살고 있는데 김해 사는 누군데 이 땅을 사야 될 말이에요. 집원을 딱 찍어봤더니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땅 모양새 이렇게 약간 굽어지는 이런 형태의 땅인데 이 땅을 산답니다. 몇 평 산다고요? 100평. 얼마 삽니까? 평당 135만 원에 1억 3,500이니까. 근데 이 땅 지번을 봤더니 땅이 좀 더 크겠네요. 땅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굽어있는 이런 형태의 땅인데 이 땅을 딱 봤더니 여기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좀 더 크게 되려고 확장 예정이요. 그리고 예정도로가 샥 해가 예정도로 이렇게 샥 이렇게 계획도로가 딱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로가 딸리는데 그분이 저한테 몇 평 산다고요? 100평 사면 이 지번을 주니까. 뭐야 그러면 이게 100평짜리인데 이게 잘린다고 하면 한 3분의 1 잘려버리면 이쪽 30평 가지고 뭐 하겠냐고. 쓸모도 없네. 그리고 이 땅을 좀 토지 이용 자세히 봤더니 1103제곱미터 1103제곱미터 몇 평입니까? 3.3 나누면 3만 나누면 얼마입니까? 330평 대충 해가지고 대충 해서 몇 평이요? 대충 해서 330평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한 3분의 1 정도. 그러면 이게 한 100평을 빠졌다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좀 더 크니까 이쪽이 한 130평이 있으면 이쪽이 몇 평이 있어요? 100평이 있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 그 업자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70평 뭐 70평 이렇게 자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라 판다는데 그러면 이거 잘라 파면 여기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이거. 그래가지고 이 땅을 보면서 바로 전화했어. 전화했더니 아니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웃기게 제가 일부러 전화했더니 설명해 주려고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이따 전화할게요. 그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질문해가지고 그랬더니 2분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있잖아요. 방금 전에 그 땅 파는 사람이 내 앞에 있었거든요. 이거를 자기한테 사라고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끊었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사는데 저 사람이 와서 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 사는데 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왜 사냐고. 아니, 뭔가 네가 계획이 있어서 사야지 왜 사냐고. 아 이거 2년 3년 뒤에 막 2배나 3배 뛴다네. 2년 3년 뒤에 2배 3배 뛴답니다. 그래? 그럼 얼른 사야지. 뭘 망설여. 얼른 사야지. 근데 2년 3년 뒤에 2배 3배 뛰는데 그 사람은 왜 그 땅을 안 산대? 그래야지. 왜 자기는 안 사고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 3천인데 왜 자기는 안 사고 너 보고 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가 문제가 아니지. 판단을 좀 잘해봐야지. 얼마 살 건데 이걸 갖다가 1억 3,500이면 얼마 평당 얼마인데 135만 원인데 그러면은 땅 살 때는 135만 원 사겠다 그러면 그 덫이 135만 원짜리 땅 찾아야 돼요. 중개업소 다니면서 현재 지금 자 도시가 이만하다 그러면 얘 위치가 시내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시내 다 돌아다니고 135만 원짜리 땅이 어디쯤에 있는가 여기쯤 가니까 여기가 주로 130만 원대더라. 그러면 그 지역 상황 한번 봐보라고. 거기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아파트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이 지역 따라가려면 몇 년 걸리겠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 현재 지금 이 땅 모습이 이 땅으로 따라가려면 이게 135니까 자 2배 3배다 더블 친다 얼마입니까? 2배면 270만이다. 270만 하는 지역 상태가 여기더라. 그럼 그 지역 상황을 가보라고. 그럼 우리 지역이 그 지역 가려면 몇 년 정도 걸릴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다는 얘기요.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려면 그 사람은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이미 도시 기본 계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 어디에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죠.
원주시 홈페이지 가게 되면 지금 이 방송 우리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사람 많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모든 도시는 자기 도시 어디 가게 되면 홈페이지 가게 되면 홈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이 다 있습니다. 단지 안 보이게 숨겨놨을 뿐이에요. 떳떳한 도시는 서울 같으면 제가 서울은 옛날에 제일 먼저 홈페이지에 딱 넣으면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시민들한테 보라고 좀 보라고 서울시장이 내가 일을 이렇게 할 테니까 시민들을 좀 봐주세요. 그렇게 오픈해놓은 도시도 있고 혹시 이거를 보면은 또 이거 보고 또 사람들이 투기할까 봐서 저 깊숙이 숨겨가지고 못 찾아요. 옛날에 도시기본계획은 얼마나 잘 돼. 옛날에 도시기본계획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시기본계획 개념이 없을 때 도시기본 활용 못할 때 그때 도시기본계획은 그때 영인시 도시기본계획 2005년, 2006년, 7년 그때 도시기본계획 보면 여기 다 찍어놨어요. 여기 면적이 얼마? 5만 제곱미터. 뭐 개발하고 인구 몇 명 수용. 면적이 얼마? 무슨 개발 몇 명. 면적 얼마? 무슨 이게 이미 이게 기본계획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개발한다고 확정됐습니까? 아니요. 예정이에요. 예정. 시민들 알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인시에서 만들고 시민들이 기본계획을 안 보니까 앞으로 여기 이렇게 개발할 거야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 개발할 거야 관심이 없어요. 할 거야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시민들. 그럼 중개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개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모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왜 학생들은 기본계획이 시험에 나오는데 모릅니까? 기본계획 말로만 들어봤지 실제 이게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왜 있다는 걸 모릅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모르니까. 왜 몰라요? 본 적이 없어 설명을 안 하니까 설명을 본 적이 없으니까 기본계획 책자를 봐야만 설명하는데 기본계획 책자를 본 적이 없으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기본계획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 기본계획 다 해봤자 책에 기본계획 몇 페이지 나옵니까? 한 3, 4페이지면 끝나는데 이 기본계획이 보통 조그만 도시가 400페이지 크면 600페이지 나오는데 이 400, 600페이지를 갖다가 3장에다 줄여놨으니 무슨 내용이 나오겠냐? 정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기본계획을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2005년 이때쯤에 아마 용인시 기본계획 봤을 거예요.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땅 중개하는 분들은 이분을 만날 겁니다. 신갑선 고문이라고 지금 이분이 아직도 지금 충격에 쌓여서 아직 안 나오겠는데 큰일 하다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큰일 하다가 용인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개발한다고 지주작업을 다 해가지고 지주작업 혼자서 못합니다. 팀이 가가지고 10대명이 가가지고 지주작업을 다 했습니다. 뭐 삼성인가 롯데인가 해달래가지고 이만큼 지주작업 다 해가지고 결국은 사기로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롯데라는 기억이 롯데 같은데 여기서 살 테니까 좀 해주라고 작업을 싹 했는데 10명 정도 들어 작업을 싹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사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계획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니까 얼마나 고생을 다 했는데 틀어놓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런 사람 보고 사기꾼 네 사기꾼이지. 아니야. 근데 왜 안 사냐고 산다며. 내가 팔기로 했잖아. 네 사기로 했잖아. 왜 안 사냐고. 여기서 틀었다니까. 그러니까 네 사기꾼이지. 너 없는데 한 거 아니냐. 없는데 네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기치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땅에 대해서는 이분이 대단하거든요. 토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분이 용인시 기본계획 들고 와서 교수님 이런 게 있는데 왜 용인에 있는 중개업 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안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제가 그걸 봤더니 기가 막히다는 얘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쩐다고? 고문이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책을 살짝 들고 가서 여기 있는 땅만 어쩐다고? 얼른 여기 있는 땅만. 이게 구상도니까. 그런 상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거는 더 몇 배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미 제가 먼저 봤잖아요. 그 다음부터 전파를 해야 하네요. 전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뭐 하는 사람들 만들거든요. 혼자 만들어요. 만들어서 혼자만 조용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걸 갖다 국토부에서 이걸 알았나 봐요. 이동이가 떠들어대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뭘 봤다. 기본계획 봤다. 이대로 더 놔두면 어쩌겠다. 안 되겠다. 투기가 너무나 만연하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래서 총 얼마 개발할 건데 여기다. 개발할 면적이 얼마인데 총 얼마인데 80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얘기하면은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니고 시가화 예정입니다. 예정. 시가화 예정하고 조정은 정반대예요.
시가와 예정입니다. 시가 예정이 얼마다? 800만이다. 그 대신 앞으로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네, 국장이 정한다. 수립기준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어디다 개발한다. 이 구체적인 위치는 표시하지 말고 일단은 범위 얼마 잡아놓고 막상 개발할 때 뭐가 따라가요?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이 여기 개발할 때 그때 가서 표시할 거. 그렇게 해서 투기교 들은 걸 좀 막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기본계획이 자 이게 원주라는 도시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색깔을 지도 색깔이 샤 여기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 나오네. 여기도 흰색이 나오네. 여기도 흰색이 나오네. 여기도 흰색이 나오네. 여기도 흰색이 이렇게 흰색이 있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 자 이게 무슨 색? 흰색은 기개발지 이게 있어요. 기개발지 이미 개발이 끝났다. 자 이제 무슨 색이다 이제는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여기도 이렇게 노란색이 쫙 있어요. 노란색 쫙 해가지고 개발 가능지 또 빨간색이 쫙 해가지고 빨간색 뭡니까? 개발 불능지. 예를 들어서 색깔로 해가지고 이 색깔로 해가지고 표시가 다 되죠. 표시가.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몇 년까지 2020년이다 그러면 2020년 대부분 2000년대 만들어서 2020이 많아요. 어쩐 도시는 2025도 있고 세종시가 있으면 2030도 있고 지금은 5년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이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개발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개발 가는데 여기는 들어가야 여기는 개발 불는데 여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여기 들어가면. 지도를 놓으면서 어디가 앞으로 과연 개발될지 안 될지 이런 내용들이 기본계획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분량이 많다 보니까 혼자 만들면 20만 원 넘어갑니다. 20만 원. 지금 어디서 만드냐 그러면 자 대구는 만들기로 했고 혹시라도 방송 보고 이 지금 강의 보고 대구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혹시라도 본다 그러면 대구 이거는 3월 10일까지 저한테 연락하면 돼요. 지금 대구하고 어디서 만드냐 그러면 창원 만듭니다. 창원도 3월 10일까지 부수 파고 있어요. 창원에서 부수 파가니까 50부 만듭니다. 그랬더니 거의 10만 원 가까이 돼. 10만 원까지. 100부 만듭니다. 그러니까 8만 얼마 나와요. 150부 만듭니다. 그러니까 5만 얼마까지 떨어진 거예요. 한 부수당. 이걸 200부 만다 뚝 떨어지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는 뭐 이 상태에서 더 인원 늘어날 일 없을 것 같고 좀 다운시키려면 옆에 사람들 좀 데리고 왜 꼬셔가지고 3월달 되면 저는 꽉 촬영을 했더니 생각만큼 안 차는 거 보니까 그럼 이제 다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최대한 다 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봐야 되겠죠. 지금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 없이도 남들 다 잘하던데 없이도 잘하지. 그러다 경기가 안 좋으면 문 닫던데 닫아야지 같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뭔가 남보다 좀 더 앞서가려면 기본계획 만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으로 개인 생각으로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인원이 없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좋아요. 만들어가지고 하나만 따라 만들지 말고 한 사람한테 한 10개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물하면 돼요. 선물.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선물해줘 보세요. 이거는 살 수가 없는 집, 살 수가 없는 집. 혼자 만들려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꾸 얘기하지만 이 업을 하려면 둘 중에 돈이 있든가 아니면 인맥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이분이 좀 있어 보였잖아요. 홍성 때. 집에 재산이 한 300억 있답니다. 300억. 300억 있는 사람이 왜 나왔습니까? 사람 사귀려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혼자 돈 있다고 너무 고백하니까 옆에 사람이 없더랍니다. 아니 사실 저한테 와서 고백했어요. 그래서 아래 제가 사람 좀 사귀어보겠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합격해서 나가게 되면 원주에 중개업 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안 오길 바라지. 현재 중개업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학원 좀 망했으면 쓰겠어요. 더 이상 자격증 좀 못 따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꼭 학원에서 와가지고 자격증 있는 대로 1년에 몇십 명씩 내보내니까 몇십 명이 떠나올 거 아닙니까? 또 힘들어 죽겠고. 그러니까 우리 나가면 반겨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어쩐다고?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된다. 우리끼리 다 뭉쳐봤자 밖에 나가면 그래도 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안에 있다 그러면 좀 사이좋게 잘 나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뭉쳐서 나가야 된다고. 우리 노트 맨 밑에 봐보세요. 뭡니까? 노트 맨 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왜 그런 걸 만들어 놓겠습니까?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민해가지고 이거 제가 쓴 건 아니죠? 알고 봤더니 이거 아프리카 속담이라는데 이게? 이 속담이 이게 아프리카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을 뭉쳐야 되고 혹시 관심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 나서 한번 해보세요. 5월 달에는 기본계획 만들라 그러면 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이제 시험 위주면 진도가 쫙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런 계획이라는 거 알고 이 기본계획 보게 되면 기본계획은 자 하나의 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 인구는 우리 도시 교육은 우리 도시 문화는 주택은 교통은 환경은 뭐는 방향이 특정 면입니까? 모든 면입니까?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 그래서 무슨 계획이요? 종합계획이에요. 종합계획.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장기 법에는 없지만 실무는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방향이 특정 면이 아니고 모든 면이니까 얘가 종합계획이요. 종합계획. 그래서 앞으로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까 궁금한 뭐 보라고요? 도시 기본계획을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도시 기본계획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도시가 나름대로 발전돼 가는 게요. 나름대로 발전하는데 서울특별시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인구가 너무 많아요. 다른 도시는 인구를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평택에서 중개하고 있는 사람들 광고하는 문구 봐요. 광고. 평택 지금 인구가 이제 얼마 넘었습니까? 40만 넘었습니다. 몇만 만든답니까? 120만 만든답니다. 이걸 가지고 중개업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가지고 홍보한다고. 현재 40만인데 몇만 만든다? 120만. 이게 평택시 도시 기본계획이요. 그러면 인구 80만이 어디서 늘어나겠습니까? 아까처럼 얘를 있는 듯 다 날까요? 그게 아니죠. 어디서 와야 돼요? 어디서 올 거예요? 어디서? 근데 마침 서울은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 인구 몇 만이요? 1000만. 목표가 몇 만이요? 800만, 200만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나갑니까? 안 나가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원래 이분이 서울 살다 이리 왔어요. 지금 서울 살다가 공기도 안 좋고 돈은 있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모아가지고 교육시켜. 영농 교육시켜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원생활 하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서울에서는 돈 들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밖으로 보내준다고요. 그럼 어쩐다 우리는 그거라도 받아야 된다고. 인구를 늘려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울의 특별시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는데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서울은 주변을 다 묶어놨어요.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그걸 뭐라고요? 수도권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광역계획권이에요.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서울, 경기, 인천 통째로 뭉친 거예요. 통째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습니다. 묶어놓고 뭐라 합니까? 이거를 광역계획권. 여기 문제가 생겼네요. 해결 못하지 같이 하자. 묶어놨습니다. 여기도 광역계획권. 여기 도시 생계가 있는데 묶었습니다. 광역계획권. 둘 이상 도시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이런 뭐라고요? 전부. 이걸 뭐라고요? 일부. 좌우지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둘 이상 도시. 둘 이상 도시를 묶어가지고 명칭을 뭐라 합니까?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광역계획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똑같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입니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걸 보고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대상도시가 둘 이상 되는 도시. 기본계획은 하나하나 도시.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방향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험 볼 때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둘 이상 도시 이게 있어야만 광역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이 직할시에서 뭐가 됐습니까? 광역시가 될 때는 인천 직할시하고 어디가 묶여가지고 옹진, 군, 강화, 군 이게 묶인 거예요. 두 개가 묶인 거예요. 대구도 직할시가 광역시 되는 것은 대구 직할시하고 어디하고 달성, 군이 뭉친 거예요. 부산 직할시하고 기장, 군이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역이 됐으니까 앞으로 광역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둘 이상 도시다.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역 도시계획이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 둘 이상 도시고 하나의 도시니까 얘가 더 위입니다. 그래서 순수가 이렇게 됩니다. 광역 도시계획 밑에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 제시합니다.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 방향 제시.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면 도시가 만들어지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방향 제시한 거 하나하나 도시에다 이제 구체적 이걸 갖다가 집행을 해야 돼요. 집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천해야 돼, 실천.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또 만듭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시 관리 계획이다. 도시를 관리한다, 만든다, 꾸민다. 군으로 가게 되면 군 관리계. 대상 도시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도시. 둘이 방향 제시하니까 그대로 집행하겠다, 실천하겠다 라고 만드는 게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세 가지 순서 기억하시고 하나의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의 도시는 기본계획이 방향 잡으면 관리계획이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방향 잡아주면 관리계획 집행이에요. 둘을 더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 해가지고 둘을 더해가지고 도시계획 그럽니다. 군에서는 군계획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있냐 없냐? 없어요. 도시계획은 단지 뭐하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더해서 뭐란다?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게 용어예요. 그럼 이제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도시관리계획 이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몇 개 있는가? 도시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내용이 노트 5페이지 박스 있죠? 박스 보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에서 집행계획 해가지고 박스에 1, 2, 3, 4, 5, 6 있는데 이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데 잠시 쉬어야 되니까 이거 앞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암기 다 했습니다. 이거 앞전에 했던 분들은 암기 다 했으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일단 암기 좀 하세요. 일단 이거 암기하고 시작해야 돼요. 자,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